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드디어 13일과 14일 일정 중에 마지막 종목이죠. K웨더의 수요 예측 결과까지도 발표가 됐습니다. K웨더는 확실하게 장점 두 가지가 있긴 하거든요. 내용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간단히 정리만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이자 최대의 민간 기상업체였죠. 기상 데이터 유통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기상 빅데이터 플랫폼에 더해서 공기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AI 환기 청정기에 좀 주력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DSP, 데이터, 서비스, 프로덕트 이 사업 모델로 유기적 매출이 가능한 그런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어 있다는 게 강점이었습니다. 다만 23년에 적자 전환이라는 실적 부담이 존재하기는 한데 일회성 비용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고 또 수주잔고를 참고해서 본다면 올해는 다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할 수 있어 보이기는 했고요. 무엇보다 이 종목은 2월의 공모주 중에서 가장 가볍고 단독 상장이기 때문에 공모주로서의 좋은 조건을 갖췄다라는 것이 확실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이요. 기본 등급의 청약 한도가 매우 낮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 것인지는 조금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당 단가가 낮기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요거는 오늘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요 예측 결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은 1362.5대 1을 기록합니다. 1999개의 기관이 참여했어요. 우선 1000대 1을 넘겼기 때문에 무난히 이번에도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코센보다 경쟁률이 높은 건요. 공모 규모가 K웨더가 더 작기 때문에 그 영향이 조금 있는 거고요. 참여 건수는 세 종목 중에 코셈 다음으로 많다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청 가격 분포표 보겠습니다. 공모가 밴드는 4,800원에서 5,800원을 제시했는데요. 참여한 기관의 대부분은 7,000원 이상을 써냈습니다. 아무래도 가볍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 없이 더 높은 가격을 질러버리는 그런 경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가는 상단을 20.7% 초과한 7,000원에 확정이 됩니다. 좀 많이 높아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매우 가볍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상승 여력이 많이 줄어들거나 그런 영향은 크게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 3.40%, 수량 기준 3.93%를 기록했습니다. 경쟁률이나 신청가격 분포표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낮은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기관들도요, 가벼우니까 단기에 좀 수익을 뽑아내겠다라는 전략으로 접근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수요 예측상 경쟁률이나 신청가격 분포표를 참고하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고요. 그나마 확약 비율로 좀 퀄리티를 잘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K웨더의 수요 예측 결과는 그냥 무난한 정도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자, 공모 개요 다시 체크하고 갈게요. 공모가가 7,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70억 원, 시가총액은 약 696억 원으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그쵸? 상단은 한참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덩치가 매우 작은 종목이기는 해요. 청약 일정은 코셈, E8와 같고요. 상장은 2월 22일, 단독 상장 일정이라서 이게 또 장점 중에 하나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NH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넘어가서 상장 즉시 유통 가능한 물량을 보면 36.69% 조금 있는 편이죠. 2월의 종목들은 어째 기본 30%를 다 넘어가네요. 그리고 역시나 기존 주주의 비율도 높습니다. 26.63%. 하지만 그럼에도 전체 금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공모가 기준 약 255억 원, 200억 원대라는 거. 자, 상장일에 잠재적인 매도 물량을 보유한 기존 주주는 누구냐? 벤처금융이 6.37%, 기타 기존 주주가 19.26%, 그리고 과거에 이미 부여됐던 우리사주 조합 물량이 1.01%가 있는데요.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를 파악해보기 위해서 유상증자 발행 내역부터 참고를 해봤습니다. 2018년 이후에 실시된 유상증자의 경우 발행가액이 5,500원, 4,500원, 6,000원, 8,000원 이렇더라고요. 이 정도 수준. 그래서 공모가 7,000원과는 아주 큰 괴리가 없다는 거. 요게 좀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네, 여기까지 우선 정리를 해볼게요. 경쟁률은 높고 신청가격 분포표상 거의 다 7,000원 이상을 써내긴 했지만 확약 비율은 낮은 작은 사이즈에서 보통 나타나는 전형적인 결과인 것 같습니다. 유통가능 금액이 200억 원대로 가볍지만 유통가능 물량과 기존 주주의 비율이 조금 높기는 한데 그나마 유상증자 발행가액과 공모가의 괴리가 크지 않다는 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아시다시피 유통가능 금액 200억 원대의 종목들은 수요 예측 결과가 좋든 나쁘든 보통은 150%에서 200%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여겨지긴 합니다. 다만 가장 최근에 상장했던 스튜디오 3익이 유통시총 100억 원대임에도 불구하고 고가 기준 수익률 200%를 넘기지 못했거든요. 물론 스펙과 동시 상장이라는 것도 약간은 영향을 줬을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K웨더는 다행히 단독 상장이기는 한데 기대치를 조금씩 낮춰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150% 정도를 기대 수익률로 잡아보고 있습니다. 2월 8일 오전 증권플러스 비상장 기준 최근에 체결 내역이 17,500원에 10주가 됐더라고요. 17,500원이면 공모가와 괴리율이 딱 150%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참고해서 150% 정도를 잡고 기대 수익을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E8, 코셈, K웨더 다 25년 추정치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했고 이미 그것보다도 상단을 초과한 상황인데 밸류에이션은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서 하진 않을게요. 자, 배정 물량과 한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NH에 25만 주가 배정이 됐으니까 균등 물량은 12만 5천 주가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2,000원이 부과되고요. 나무 멤버스에 가입을 하면 면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 계좌는 비대면에 한해서 청약 당일, 그러니까 14일에 개설하고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일반 등급의 청약 한도는 8,000주고요. 증거금 2,800만 원까지만 가능하네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 35,000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예상 균등, 비례 경쟁률, 기대 수익금 계산을 해볼 텐데요. 가장 최근 NH에서 주관했던 HB 인베스트먼트에 34만 건 넘게 참여했더라고요. 그래서 K웨더도 청약 건수는 32만 건 정도가 들어올 수 있다고 잡아봤어요.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0.39주. 제 예상보다 참여도가 조금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균등은 추첨의 영역에 들어갈 듯 합니다. 그리고 증거금은 1.4조 원 정도 들어온다고 예상을 해봤고요.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3,200대 1. 요 정도 계산이 나오게 돼요. 비례 한 주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3,000주를 청약을 한다면 증거금은 1,050만 원이 필요하다. 당연히 근데 청약 2일차에 다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제 예상치를 기준으로 8,000주 풀청약 시에는 기대 수익이 어느 정도일까? 자, 균등은 빵주, 비례는 2주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주당 7,000원이기 때문에 배정 금액이 14,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150% 기대 수익률을 잡게 되면 기대 수익이 겨우 21,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 이틀치 파킹 이자와 청약 수수료를 제하게 되면 진짜로 실익이 너무 낮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 포인트인 거고요. 요거 때문에 풀청약을 해도 별 의미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참여도가 예상보다 더 낮아지면서 생각보다 경쟁률이 낮아질 확률 또한 존재하긴 합니다. 네, 제가 겹쳐있는 세 종목을 동일한 금액 2,800만 원 K웨더의 풀청약 증거금 기준으로 다 동일하게 2,800만 원을 청약했다고 가정하고 기대 수익을 비교해 봤습니다. 보시면요. K웨더의 풀청약을 해서 150%를 기대하느니 E8가 리스키하긴 하지만 30% 수익 구간만 나와준다면 K웨더 150%의 기대 수익을 이길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E8를 해보겠다. 또는 K웨더나 코셈이나 기대 수익이 비슷비슷하다면 그 돈을 코셈에 더 보태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이번 청약은 경쟁률에 따라서 변수가 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요. K웨더가 수익 구간은 충분히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일반 등급 풀청약 시의 실익이 너무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하면 되겠고요. APR의 예상 경쟁률과 필요 증거금까지 확인을 해본 뒤에 네 종목의 작은 배분 전략은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업로드 해볼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 연휴를 앞둔 하루 전이네요. 이번 설에도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좋은 일들만, 수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